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일요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일요일, 10개의 경주가 있고요. 오늘 8경주에는 오픈으로 펼쳐지는 코리안 더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첫 경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파인팝입니다. 지금 출전 제외되고 7월달에 여름에 출전 제외된 후에 계속해서 훈련을 해왔어요. 그래서 출전 하나보다 그랬더니 주행심사를 좀 다시 치르고 나오네요. 근데 주행심사가 너무 인상적이었었죠. 뭐 첫 번째도 마찬가지였었고 체중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순발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모래에 대한 그런 것도 아주 적응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4번 남산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입 내측에서 이제 모래를 맞으니까 이제 턱을 살짝 치켜들긴 했는데 좀 등치가 커서 그런지 아직 어려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해드렸죠. 예를 들었죠. 우리 돌진한 어린애들 걸으면 띠뚱띠뚱 걷죠. 이렇게 보면은 몸도 띠뚱거리지만 약간 이렇게 머리라 그럴까요? 고개도 이렇게 띠뚱띠뚱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산 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힘이 덜 차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제가 극단적인 좀 예를 드리자면 힘이 차 있는 말들은 리듬이 이렇게 앞뒤로 되죠. 그래서 앞으로 직진을 하는 건데 얘는 이렇게 살짝 옆으로 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그게 코너를 선회할 때 제가 이제 본 건데 똑바로 갈 때도 약간 그런 게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좀 힘이 차면 이런 것들이 힘있게 그냥 쫙쫙 나가는 거죠, 앞으로. 그런 어떤 잠재력?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토요일 아침이죠. 토요일 새벽에 이제 희망가득이라는, 이번 주에도 또 출전 안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주에도 또 출전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마필과 같이 이제 동반 스피드 갤럽하고 세 마리가 같이 동반 스포를 했는데 역시 이제 힘이 덜 차 있다 보니까 약간 골대를 지나면서 결승선을 지나면서 약간 채워지는 그리고 채공도 약간 있는 그게 힘이 안 차 있다라는 반증인데 뭐 단거리고 지난번 주행심사만큼은 그런 어떤 단점도 보이지만 주행심사에 보여준 그런 기록이라면 여기서는 충분히 특별한 변수가 아니라면 뭐 정말 어디 진로가 막히거나 뭐 물 먹으러 간다거나 또 아니면 또 실전에 들어가서 모래에 대해서 더욱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정상적으로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만큼만 뛰면 입상도 가능하다. 자, 7번 라운드 아리아입니다. 좀 불안감이 없는 그런 마필이 일단 주행심사도 그렇고 지난번 데뷔전도 그렇고 모래에 대해서 약간 조금 상대적으로 파인팝이나 남산 호랑이보다 약간 예민하게 더 반응하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선행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다습 14%로 해서 1분 1초대를 뛰었는데 이 파인팝이나 남산 호랑이는 실전에 들어가면 그거보다는 단축을 더 시킬 수 있는 기록을 더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반면 라운드 아리아는 지난번 보여준 그 걸음에서 특별하게 더 땡길 수 있는,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자, 10번 노스멀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 추천드렸었죠. 가능성, 잠재력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인기 4위권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네, 뭐 웬만한 데뷔전 때 모습 봐가지고는 뭐, 도저히 못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마필도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오늘은 상대를 너무 강하게 만났어요. 전개상 유리함이 있어야 되는데 뭐 라운드 아리아라든가 7번이죠. 뭐 이런 마필들, 발빠른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파인팝이라든가 남산 호랑이라든가 뭐 라운드 아리아가 앞선에서 보여준 전력이 쓰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거를 노스몰선이 뒤에서 역습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지금 아니다. 뭐 물론 이제 바짝 붙어가서 장추열 기소니까 바짝 붙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앞에 말들 지금 말씀드린 세 마필이 일단 보여준 전력에서는 앞서 있다. 예, 1경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200m 역시 이제 국내산 6등급 암말 경주인데
일단 요 주의만은 1번 플라잉 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 뭐 체구가 크지 않아서 조교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교 약한 거 좋다 이거예요. 걔 체구에 맞게 조교를 했다 치면, 그럼 뭔가 좀 외적인 어떤 컨디션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유연하다든가, 뭐 근성이 좀 있다든가, 뭐 이런 어떤 한두 가지의 장점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보이지도 않고, 조교도 약하고, 일단 기본적인 실전에서 보여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복병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스마트 아이입니다.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 마필인데, 일단 15초 7, 15초 8이에요. 이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얘는 그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이 경직된 몸입니다. 더 땡길 게 없어요. 단지 하나 이제, 뭐 입상을 갖고 논한다면 선행을 나설 것이 좀 우려되는, 그렇다면 뭐 뒤에 있는 마필들이 월등하게 센 마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주에서 얘의 선행력을 저지할 수 있는 마필은 이제 뭐 은혜 충만이라든가, 또 누구죠? 골드 카이저라든가, 안쪽에 이제 트로트킨이라든가, 6번, 8번, 14번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딱 선행을 간다 그러면 축으로 세워도 되겠죠. 기본은 15초 중반을 뛰는 마필이니까. 근데 그 기록만 갖고 보면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없고요. 자, 외곽에 14번 골드 카이저입니다. 역시 얘도 15초 초반대를 뛰는 그런 마필입니다. 선두권 외곽. 3번 스마트 아이가 선행을 간다 치더라도 외곽으로 가서 붙을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래만 안 맞히는 전개면 얘를 축으로 가도 좋겠다. 여기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은 이제 12번 브이킨입니다. 얘도 이제 아까 토일자에서 말씀을 드렸던 장산 카우보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정상 킹덤이라든가 아주 걸음이 느린 마필이요. 그래서 조교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현혹되는 그런 발성을 갖고 있죠. 리듬감도 좋고 근성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그 몸이 따라줘야 되는데 몸이 따라주질 못해요. 좀 너무 주폭이 크고 느려요. 주폭이 크기 때문에 느리는 거죠. 예, 그래서 힘을 좀 많이 쓰는데 지난번 박으론 기수가 보세요. 그냥 바닥에서 꽉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1300m면은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좀 강하게 어필해 드릴 것인데 제가 그런 메모를 했습니다. 1300에 출전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1200에 얘한테 조금 짧은 감이 없잖아 있어. 그러니까 얘가 입상을 하려면 말씀드렸던 대로 3번 스마트 아이 정도가 서줘야 돼요. 많이 서줘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한 전개를 하고 서줘야 얘가 이제 추입이 통하는 건데 좀 격차를 좁힌다까지만 그런 정도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자, 이 5번 누비킨입니다. 박태준 교수가 데뷔전 때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갔는데 어떻게 뛰죠? 등치가 500kg가 넘어가는 520kg? 530kg 나가는데 몸은 이딴만에 둔해요. 정말 둔합니다. 몸이 크니까 둔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관계자리 들어도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경량급하고 이 헤비급하고의 차이죠. 그게 눈에 띄거든요. 경량급은 몸이 빠릿빠릿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걸 갖고 무슨 태클 걸지는 않겠죠. 자, 아무튼 그런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힘 소진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등치의 선행을 가도 라스트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제 따라가는 작전을 펼치죠. 따라가니까 어때요? 더 힘들어해요. 근데 착수는 더 좋아졌어요. 그게 상대거든요. 상대가 조금 약했어요. 오늘도 역시 이제 뭐 상대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3번 스마트아이, 12번 브이킨, 14번 골드 카이저. 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아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체중이 좀 불면 안 되겠죠. 이런 마필들은 오히려 좀 빠지는 게 좋은데 주기가 짧기 때문에 좀 빠졌을 것이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아무튼 이 경주는 3번 스마트아이, 14번 골드카이저, 12번 브이킨 이렇게 세 마필로 좀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가겠습니다.
자, 1300m 3경주입니다. 군해산 육군. 여기까지가 육군 경주. 정말 이게 3세 이상막이다 보니까 오픈 경주죠. 오픈 경주. 3세마 경주는 아니고 3세 이상마 경주가 아니라 뭐 2살짜리도 오고 4살짜리도 오고 다 와라. 이제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2살짜리 경주에 못 가는 말들은 와야죠. 당연히. 아니면 2살짜리라도 좀 장거리에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라면 와야 되겠죠. 예, 그런 경주인데 이 경주에 지금 코리아 기적 또 다시 문세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지금 한 번 15번 뛰면서 한 번 입상했어요. 왜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왜? 얘는 리듬이 없어요. 그래서 선행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면 선두권에 바짝 붙어간 다음에 앞편말이 무뎌져 줘야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자력이 아니에요. 자력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예. 역시 자력은 아니지만 상대가 무너져주는 경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거기다 5번 게이트에 문세영 기수면 뭐 선행까지도 좀 예견이 되고요. 6번 더블데이크도 마찬가지죠. 몰로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 후구 쪽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 때도 보면 직진이 안 돼요. 직진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듬을 해야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리듬을 안 하고 그냥 발로만 그냥 꾹꾹꾹꾹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이제 물론 멀론 기수가 이제 지금까지 2번을 탔나요? 네, 2번 타면서 이 정도의 능력을 끌어냈습니다. 이전에 한번 보세요. 이게 기승술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자에서도 정상킹덤 같은 경우 처음 타보지만 분명히 멀론 기수는 이 마필의 장단점을 충분히 캐치를 해서 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경우거든요. 이전의 기수들이 한 번도 이렇게 이 정도의 능력을 끌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충분히 극복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로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행 가서 한강 매직, 제가 토요일째 나오죠. 예, 바닥에서 온 마필에게 덜미를 잡혀요. 2등치에 선행을 가서 덜미를 잡힌다. 똑같아요. 얘도 코리아 기적과 뭐 별반 차이가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 아직까지 리듬이 없기 때문에 포샤도 그렇고 없습니다. 이 경기도 그래서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은 7번 방탄여걸입니다. 즉 얘가 올려면 얘도 중위권 정도에서 경주를 펼쳐요. 아주 바닥도 아니지만 순발력이 월등히 앞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중위권 7, 8번째에서 경주를 펼치는데 얘는 체구가 작은데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그 대표적인 큐피드가이나 아치어걸이나 이런 마필들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발발발발 거리면서도 꾸준히 뛰어요. 예, 걔네들처럼 유연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경주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더블베이크 6번이나 3번, 5번 코리아 기적 이런 건 문세영 기수와 멀로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만에 하나 실수해가지고 그 틈새를 비집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은 7번 방탄여걸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400m 군해산 5군 마필이고요. 장산레이저. 이 쿨프린세스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일단은 여태까지 뛴 상대들을 보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올 때 착차는 많이 벌어진 경우도 있지만, 여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다 남들 빼고, 얘가 뛴 것만 딱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얘만 뛰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정말 라스트에 걸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대가 못 뛴 거지 얘가 잘 뛴 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 장산내지만 이혁 기수가 이제 그 선두 외곽으로 나갔죠. 선행 3열 외곽에서 이제 모래 안 맞히고 이제 경주를 펼쳤는데 9번 그린필 스타와 토요일째 나오는 그린필 스타와 같이 경합을 해서 4분의 3마신, 2분의 1마신, 2분의 1마신 이겼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정말 그린필스타가 제가 그 경주에서는, 능력이 있다라고, 무시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장산레이저가 센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경주에다 갖다가 그 그린필스타를 갖다 놓으면은 잽도 안 되죠.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2번 장산레이저가
얘가 갖고 있는 덩치나 어떤 그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쉽게 이겨줬어야 되는, 그렇게 편하게 경주를 펼치고서도 좀 여력이 없었더라는 거,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하시고요. 자, 4번 파이팅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오나요? 월요일날 포에버 윈이라는 그 혼합 4군 마필이죠. 예, 국산 4군 마필이네요. 이 국산입니까? 예, 국산 4군 마필하고 동반 스포를 했는데, 조금 뭔가 부족해요. 얘도 보면은 그 신장력이 안 나오는, 얘는 그런 몸은 그렇게 뭐 뻣뻣하거나 그런 건 안 보이는데 신장력이 조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등치에 비해서 470kg짜리면은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경주마는 470kg에서 80kg대의 어떤 유연성만 갖고 있으면 가장 좋은 걸음을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그런 유형의 마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별말대장입니다. 안토니 규세 53.5에서 55kg 늘어났습니다. 57kg도 달아본 적은 있네요. 하이군에서. 근데 얘가 지금 뛴 걸 보면은 라스트가 다 13초 6, 13초 6, 13초 9, 13초 8, 14초 8, 13초 8. 예, 이런 게 왜 그러냐면, 뭐 얘가 뭐 덩치를 떠나서 아까 얘기했던 더블 데이커 있죠? 이런 마플들이랑 비슷한. 근데 이런 것들이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저게 아직 힘이 안 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쟤는 정말 운동신경 없어. 그러면 몸 뻣뻣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기계체조 하는 사람들이나 뭐 헬스 하는 사람들, 이렇게 무거운 거, 그런 것들은, 운동선수들 보면 좀 뻣뻣하죠. 뭐 리듬 체조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얘 때는 그게 아직 힘이 안 차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벌말대장 힘이 안 차서 조금 그러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몸 자체가, 골격 자체가, 뼈다구 자체가 그렇게 좀 뻣뻣한 건지, 이제 그게 조금 가늠이 안 되고요. 자, 8번 천지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480kg대라고 보면, 소속주에 이제 그 흥록대부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걔랑 뭐 대등한 그런, 뭐 걔가 뭐 월등한 능력을 가졌는지 어쩐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상위군인데 어린 마필이 아직 그 힘이 완벽하게 안 차 있는 그런 4살짜리네요. 예, 근데 지금 전적은 9점밖에 안 되니까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실전 경험에서 이제 자꾸 거듭되면서 뭔가 걸음이 달라지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자꾸 팔을 바꿔요. 힘이 들어서 그런지. 그러면서도 그 흥록대부에게 안 져요. 그러니까 480kg, 70kg 이때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 있죠. 시원시원한 주폭, 빠릿함. 크면 500kg가 넘어가면 그 빠릿함이 좀 부족하고요. 주폭은 좋지만. 근데 이 470kg, 80kg짜리는 빠릿함과 유연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 빠릿함을 갖고 있으면 이건 분명히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그레이캣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뭐 결국엔 인기 2권이었었습니다. 내측에서 1번 게이트인가요? 최적의 전개를 펼치고 거의 바닥권에서 온 옐로우 캣에게 덜미를 잡혀요. 22초를 뛰었고 다습 13% 주에서 마지막 13초 6, 1200에서 14초 1, 1300에서 14초 7. 예. 이런 것들 보면 아직 조금 힘이 덜 차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12번 첫 파이팅입니다. 여기 조교를 보시면, 여러분들 조교 뭐 다른 뭐 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방춘식 기수가 토요일 날은 습보 2바퀴 했어요. 원래 2바퀴인데 이게 습보 2바퀴를 표시가 안 돼서 하나는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신장구보, 습보 이렇게 했다 그러고, 일요일 날 습보, 월요일 날 습보, 수요일 날 습보, 목요일 날 습보, 토, 일, 월, 수, 목 5번을 했어요. 9주.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더라고. 전혀 이상이 없는데, 이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데, 공백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그러니까, 조교를 세게 해도 좋은데, 그러면은 뭔가 반짝반짝 하는 맛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조금 안 보여요. 조교만 열심히 했고, 자세 이런 거나 이제 주폭이나 뭐 힘들어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 몸에서 이렇게 외적으로 좀 풍겨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덜 풍겨 나왔다. 그럼 체중 체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말씀은 드려놓겠습니다. 자, 4경주였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예, 1200m 국내산 5군 마필들이고요. 지금 1번 매니골드, 7번 프린세스 삭스, 그 다음에 외곽에 11번 매직 주니어, 이런 마필들, 세 마필 인기권에 있죠? 네, 인기권에 있습니다. 근데 인기마들이 조금 다 불안해요. 불안하는 이유 말씀을 드리면, 자, 지난번에 이제 조상범 기수가 선행 외곽에서 모래 하나도 안 맞히고 탔어요. 오늘 1번 게이트인데, 이게 쥐약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선행을 가버리면 문세영 기수니까 선행을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경주를 분석할 때 문세영이니까 선행 갈 거야. 딱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 다음 것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깥에 빠른 마필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가 나와서 선행을 가면 얘는 안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자리가 바뀌었으면 상관이 없죠. 지난번처럼 조상범 기수처럼 외곽에서, 선행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추는데 안에 갇히면 얘는 이게 조금 경직되어 있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걸음이 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외곽에 7번 프린세스 삭스가 이게 선행을 가야 돼요. 얘도 지금 고개가 높기 때문에 코골레를 해요. 여러분들 제가 고개 높다 그러면 코골레 같은 거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코골레를 하는 마필, 양털 코골레라 그러죠. 이거를 여기다 코에다 걸쳐 놓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야를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얘는 그걸 항상 착용을 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볼까요? 지금 오경주니까 프린세스 삭스 양털 코 이렇게 써 있네요. 장부 현황이 여기 써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출마표를 마사에서 띄울 때 얘가 착용하는 장구를 전부 다 받죠.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프린세스 삭스 같은 경우 보면 양털 코골레라고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털 코. 그러니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안토니오 기수가 이걸 타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선행가고도 무너졌어요. 오늘은 따라가나요? 그럼 안쪽에 빠른 마필이 있으니까 이제 아마 10중 8구는 이렇게 매니골드 외곽으로 이렇게 붙을 겁니다. 모래를 안 맞추기 위해서. 안토니오 기수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힘을 쓰더라도 모래를 안 맞는 게 낫다. 그러니까 모래 맞으면 힘을 더 안 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는 무조건 차라리 힘을 써도 모래를 안 맞히겠다. 그런 전개를 많이 펼치는 기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직 주니어 있고 이 컨디션 좋더라고요. 430kg짜리인데 10월 6일날 양전지 파행인데요. 양전지 파행인데도 그렇게 뛰어다녀요? 일요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일, 월, 수, 목, 사일. 그러니까 양전지 파행은 그렇게 큰 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위너블루요? 위너블루는 지난번에도 누구죠? 장철 기수가 쥐어짠 마필입니다. 얘도 보면 리듬을 전혀 안 하는, 거의 안 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 마필로 공략은 하되 좀 이런 불안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고 배팅을 하시는 건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경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군이고요. 청춘비바 있고 이제 문학파이어 4번 문학파이어. 이경주의 10분 썬더타임. 근데 썬더타임 이거 대단한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자, 이런 거 한번 보실까요? 6전을 뛰면서 계속 지금 계단으로 4착, 2착 머리 오는데, 지난번 뛰는 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전의 것들을 몇 번 보니까 아주 시원시원해요. 490kg짜리인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470, 80kg짜리 그 정도의 경쾌함을 갖고 있고 시원시원한 축구. 정말 리듬감이 좋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본 말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잠재력이 아주 풍부합니다. 일단 머리를 안 치더라도 복승승, 그냥 믿고 축으로 이제 공략할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후차권인데, 너무 지금 이경주엔 잠재력 있는 마필이 많아. 일단 2번 파노라마 서먼이죠. 이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교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 오늘 이게 52에 23번 맞나요? 네. 파노라마선, 수영조교를 대신했군요.
주영조교하고 습보도 간간했고, 금요일 아침에도 이제 습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선행? 네, 지난번에 1700을 떼어가지고 그랬군요. 1400에서는 뭐 한 13초 후반대 7, 8 정도의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5, 6번째 이 정도에 가면, 근데 자신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보여준 전력인데 저는 잠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재력을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5번 JS 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허니펀치, 예, 지난주 일요일날 같이 이제 그 신마 허니펀치랑 동반 습보를 했는데, 얘 하는 거 보면 다 좋아요. 진짜 이런 마필들은 480km 나가죠. 한 90km 나가는데, 그냥 항상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게 왜 못 뛰지? 예, 근데 그 못 뛰는 이유를, 예, 저것 때문에 못 뛰는구나 라고 이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은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게 힘이 안 차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가 뼈다구 자체가, 골격 자체가 그런 건지 지금 그걸 판가름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마필은 그런 것들만 고쳐지면 뛸 건데, 그게 만약에 어떤 자기 그 골격 뼈다구에서 오는 거면은 변하진 않겠죠. 예. 그냥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여기 이제 피노시스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1700 뛰는 걸 보니까 모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죠. 저쪽에 이제 백스트레치, 2코너에서 3코너로 내려갈 때 거의 바닥권에서 막 말하고 기수하고 많이 싸워요. 조한별 기수예요. 예, 조한별 기수. 막 말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기수는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어떤 신경질적인 겁니다. 근데 좀 순진한 말들은 피해가지 못하면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냥 목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요.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좀 신경질적인 마필들, 성질 좀 있는 말들은 나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러고 막 바깥으로 막 나가려고 그러죠. 막 아니면은 그 모래를 피하기 위해서 막 끌지 않습니까? 고개를 막 쳐들고. 이제 그런 유형의 마필들이 있는데, 직선에서는 자세가 상당히 좋잖아요. 안정적인 그런 자세를 보는데, 야스에서 한번 보세요. 탄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의 그 자세를 보십시오. 아, 저 정도로 주폭이 늘어나는구나. 저렇게 힘을 쓰고 왔는데도 저런 주폭을 또 라스트에서 보여주는구나. 물론 라스트 활용 타임은 13초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무뎌졌는데, 무뎌지면서도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가 않잖아요. 그 결국 모래에 대해서 적응하고 힘만 조금만 받쳐준다면 분명히 좀 잘 눈여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8번 두선 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JS 군항이나 피노시스터나 이런 마필들하고 조금 반대예요. 그냥 등치는 있는데, 등치보다는 이 주폭이 안 나와요. 신장력이 안 나오는데, 반대로 근성이 좋아요. 근성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뭐랑 동반 습보였죠? 마크 호크랑 동반 습보를 했습니다. 이 마크 호크가 그렇게 순간 탄력은 좋을지 몰라도 길게 가는 탄력은 없는 마필이에요. 좀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월요일날 동반 습보할 때 보니까 그 순간 탄력만 좋은 마필보다는 앞서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승선을 지나서 오히려 먼저 허우덕거려요. 이 왜 허우덕거리는지를, 근데 그런 마필을 왜 얘기해? 그게 아니라 이 마필이 허우덕거리는, 라스트에서 얘한테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몸이 경직됨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더 높이 평가하는 게 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쟤는 맨날 왜 몸이 더, 그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것만 놓고 봤을 때 근성이 그만큼 상당히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장점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지금 못해. 그러니까 지금 장치열 기수나 이런 기수들이 전부 다 뒤에도 있어보고 앞에도 가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마필의 어떤 장점을, 걸음이 어디에서 이마필의 능력을 끌어내야 되는지 그걸 체크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큰 저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행 자세 뛸 때 보면 순간 탄력이나 이런 것들, 자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일단 기본권에서는 썬더타임을 축으로 해서 이제 뭐 1번 청춘비바, 4번 문학파이어, 벌나를 일주 이런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마필들은 이경주 뭐 어찌 썬더타임을 축으로 해서 뭐 배팅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마필들 위주로 관전을 해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6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4군 안말경주고요. 포에버리원이 여기 있네요. 참, 이런 마필들도 마찬가지. 선행 다 서요. 왜 서요? 힘이 딸려서요? 물론 힘이 딸리죠. 근데 그 힘이 왜 딸리냐는 얘기죠.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고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뒷심 없잖아요. 다 14초, 14초 1, 15초, 13초 9. 이길 때도 13초 9예요. 이 포화 다습이죠. 포화죠, 포화. 포화 18%죠, 13초 3. 그 다음에 10%죠, 14초 5. 왜 이런 기록을 내냐니. 기록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은, 얘가 왜, 지금 500km가 나가는 마필이 이런 뒷심이 없어? 왜 뒷심이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3번 포에버 윈이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최고 캠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누구죠? 5번? 5번 원앤눈이도 선행 가요. 제가 지난번에 선행 안 가면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3주 만에 짧게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그 인기, 뭐, 선행 안 가서, 못 간다 그러니까는 인기 6위로 뚝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행 가기는 뭐, 그러니까 이경주가 이제 좀 초반 다툼이 최강매직, 최고 캠프, 포에버윈, 원앤온리, 외곽의 모스 스피드, 이런 마필들이 이제, 근데 얘네들은 선행을 가든 못 가든 누가 가든 간에 넷이서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누가 갔다고 쳐요. 근데 분명히 누가 가든 간에 얘네들 초반에 힘은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도 불안한 거예요. 이 경주에서 가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가도, 이 원앤온리 같은 경우 쉽게 가도 라스트가 13초 4, 14초 1 이런 기록인데, 뭐 거리가 짧아졌으니 좀 나아지겠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는 그냥 선의권에서 갈 수 있는 마필 4번 뭐 강서 프린세스라든가 이런 마필이 있죠. 일단 뭐 축을 세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최강매직, 포스트원, 원앤온리, 모스트 피스는 지금 컨디션이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얘네들이 앞에 있는 마필들이 폭샷 무너졌어요. 그럼 기회는 누구한테 올까요? 베스트 타임이라든가 이 마필도 참 제가 무척 세게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추천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전에도 막 이 마필에 대해서 막 입이 침에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리듬이나 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조교 때 보면은 얘도 이제 거의 그냥 현혹시키는 데는 1순위입니다.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마필인데 실전에 들어가서는 조금 못해요. 그런 것들이 앞말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인가요? 크리어건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제 토스코 바노켓 그게 입상을 했었는데 문세영 기수의 뭐죠? 아이언삭스하고 토스코 바노켓이 입상을 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크리어검이 참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앞말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경주마 정보에 들어가서 1군 마필들을 보면은 앞말들이 있지만 활약을 못해요. 뭔가 결정타가 부족해요. 그거를 보면 1군을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베스트 타임도 이제 그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뭔가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막상 내실은 내적으로는 뭔가 앞말이라는 그런 한계에 좀 부딪히지 않겠느냐. 오늘 이제 조심하시는 마필 7번 글로벌 선입니다. 얘도 보면은 이 베스트 타임하고 똑같아요. 베스트 타임보다는 덜 현혹을 시킵니다. 근데 껍데기가 현혹을 시켜요. 무슨 얘기냐면 경쾌함은 베스트 타임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 베스트 타임은 주행 자세를 보면 상당히 환장할 정도로 좋아요. 근데 7번 글로벌스는 주행 자세는 그저 평범해요. 평범한데
이 경쾌함이 정말 뭐 그냥 진짜 구름 위를 걸어가듯이 사뿐사뿐한 그런 걸음걸이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경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서 무너지면 뛰어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이제 7번 글로벌선이나 10번 베스트 타임 요 정도가 올라올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이제 대망의 이제 코리안 더비인데, 코리안 더비, 1800m입니다. 이게 아마 지난번 경주에서 이제 그 뭐죠? KR컵에서 이제 같이 만났던 마필들이 대부분 다 만났습니다. 몇 마리는 좀, 아닌데, 자, 1번 미스터 인디부터 말씀드릴까요? 지난번에 이제 선임 쪽에서 경주를 펼쳤는데, 내측에서. 근데 라스트에서 자세가, 이제 얘하고 지금 이기기는 누구죠? 위너스맨, 이렇게. 위너스맨이 앞에서 경주를 펼쳤죠? 누구, 히트의감 맞죠? 히트의감이 선행을 가고, 위너스맨이, 맨이 이제 외곽에서 이제 감아갖고 내려왔는데, 만약에 그때 외곽에서 감아갖고 내려오지 않았다면, 조금은 더 이마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니라 조금 더 근접하게 이마필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무리한 전개를 펼쳤기 때문에, 저게 무리를 했기 때문에 라스에서 걸음이 안 나왔구나. 이런 판단이, 저는 예측을 그렇게 하는데, 안쪽에 있던 이 미스터 인디의 어떤 그 걸음 보면, 이 두 마필만 놓고 보면, 걸음은 미스터 인디가 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자세가 좋아요. 근데 이 위너스맨이 지난번 여러분들 그 부산 경주에서 직선에서의 어떤 자세를 보세요. 힘이 떨어지니까 자꾸 기대려고 해요. 걸음은 앞으로 안 나오고. 그걸 막 또 기수는, 말이 힘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막 두들겨 패기만 해요. 그런 것들을 좀 일단 똑바로 뛰게 했으면은 뭔가 좀 그래도, 뭐 착순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8번 위너스맨이 지금, 뭐 능력 떠나서 컨디션은 서울에 와서 더 좋아요. 이번 주에 부산말 중에서 컨디션만 놓고 따진다면 거의 뭐 한두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좋고요. 뭐 이 미스터 그렇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부산에서 온 마필들이 컨디션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더 좋아진 말이 이제 위너스맨이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1번 미스터 인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위너스맨이 이만큼 좋아졌다면은 미스터 인디도 여기서 이만큼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저는 좀 미스터 인디가 이번에는 좀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껄떡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어떤 생각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5번 히트 예감하고 지금 이 스카이모어가 지난번에 1800을 처음 뛰면서 선행을 갔다. 그래서 이번엔 히트 예감이 선행을 쉽게 못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히트 예감의 그 게이트 이탈은 지난번 보니까 거의 반마신 이상은 빨라요. 문제는 지금 1600m에서 직선에서 빨랐던 것과 지금은 1800이기 때문에 150m 전방, 그러니까 코너를 만나는 길이가 150m죠. 스타트 골에서 150m. 요 직선 구간이 150m인데, 과연 이제 외곽에서 감아갖고 나왔을 때 히트의감이 그렇게 쉽게 지난번처럼 확 움켜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죠. 근데 일단 선행은 게이트 이탈 면에서는 히트 예감이 조금 더 빠르다라 근소한 차이지만 빠른데 안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150m 전방의 코너라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선행할 겁니다. 누가 어떤 정말 미친 듯이 몰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선행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또 압박을 조금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흥바라기도 지난번 15번에서 안쪽으로 들어갔죠. 1600m. 그 다음에 이전에 그 1800m 뛴 걸 보니까 여기 볼트맨에게 6마신을 이겼어. 오, 볼트맨, 좀 이따 이제 마지막 경주에 볼트맨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볼트맨이 더 뛰어요. 더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볼트맨을 6마신을 이겼어요. 요게 조금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뭐 히트의 감이야. 뭐 얘도 컨디션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미스터 인디처럼 그 유너스맨이 여기서 이만큼 좋아졌다면 얘도 이만큼 좋아졌어요. 아, 자세 정말 좋은 말이더라고요. 성질도 있고, 리듬감도 있고, 그 등치에 리듬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480kg짜리인데, 뭐 거의 경량급의 한 5, 60kg짜리 그 정도의 어떤, 아주 그냥 경쾌함? 그런 것들도 갖고 있습니다. 서울말이요? 흥발하게. 아, 이 말은 진짜 모르겠어요. 이 말은, 왜 그러냐면, 근데 얘가 뛰는 걸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조교 때 보면 눈에 안 차는 말이에요. 그냥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가 갖고 있는 몸의 단점이 저는 너무 크게 봐요. 근데 이제 근성이 좋은 거죠. 근데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근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얘가 그런 유형의 마피입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걸 다 극복을 시켜버려요. 지금까지는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그 근성이 통했지만 상대가 강해졌을 때도 근성이 통할 것이냐, 요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리듬감이나 이런 것들, 얘가 지금 지난번 그 1800을 뛸 때 혼자 뛸 때 보면 폭이 안 늘어나요. 신장력이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이 라스트에서 걸음을 보면 그래도 안 죽잖아요. 그게 근성이거든요. 그런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 눈에는 지금 이 부산 말들만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부산 말들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뭐 저는 지난번 히트예감이 뛰는 걸 보고 1600m라고 하더라도 오늘은 1800m고 그래도 극복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 말들을 이렇게 약체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고, 7번 최강 게임도 이것도 말씀드리고 가야 되나? 예, 지금 승분전인데 전 이마필이 이 경주에서는 좀 어떤, 이게 왜 더비를 출전 안 하고 여기 더비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더비 3살짜리 마지막 기회인데 조금 서둘러서 나왔다면, 경험을 좀 많이 해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지난번에 공백기 갖고 좀 무기력했지만 포화 15%? 예, 15% 들어서 48조. 이거 웬만한 말들이 못 끊거든요. 거기다가 뭐 500kg짜리도 짜리지만 얘는 하나의 또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리듬과 이런 것도 다 갖고 있는데 발을 밑으로 써요. 발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진이 잘 되는 거죠. 발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쫙 밑으로 뻗어갖고 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신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라면 최강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근데 여기 볼트맨이 나옵니다. 자, 볼트맨을 제가 이제 이 경주는 뭐 그냥 볼트맨이 셉니다. 뭐 지금 뭐 루이사라든가 여러 마필하고 이제 동반 스포하고 이런 과정, 뭐 지난번 출전할 때 이런 거 보면은 뭐 흑전사 이런 마필이랑 뛸 때 보면 제가 이제 이 마필을 이렇게 좀 저 마필 많이 뛰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흑전사랑 동반 스포했을 때 좀 됐죠. 얼마 전인데 그냥 뭐 힘 하나 안 들여요. 그냥 흑전사는 힘을 들이고 뛰면 얘는 힘을 하나,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막 해설자들이 중계를 하면은 저렇게 몸을 많이 흔들면은 뭐 힘을 너무 많이 쓰겠죠. 저 선수는 정말 자세가 좋네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볼트맨도 뛸 때 보면 정말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뛰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맨을 좀 높이 평가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후차권인데 이 3번 황금 덩키요. 그러니까 얘만 놓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컨디션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뭐 뛴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공백기에다가 요게 좀 부상 때문에 12주 만에 출전하고, 이게 뭐 조교가 약하지도 않죠. 예. 스포할 때 다 했습니다. 토요일,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뭐 좀 토요일, 월요일, 목요일이네요. 토요일, 월요일, 목요일.
아주 자세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약간 이게 회색마인가요? 제가 좀 회색마로 조금 알고 있는데, 구경주의 황금 넣기. 네. 황금 넣기가 여기는 안 나오나요? 네, 여기는 안 나오나 보네요. 갈색이네요, 갈색. 제가 황금 파워랑 헷갈렸나요? 예, 아무튼, 그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장산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장산 미사일이 있는데, 51조의 장산 테크랑 동반 스포레트입니다. 이게, 얘도 지금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누구죠? 좀, 흥바라기? 예, 흥바라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장산 미사일이, 야, 얘가 어떻게 이겼어? 저한테 그렇게 반문하시면, 얘 상대들을 보세요. 대변화, 옥룡, 골든 서버, 뭐 이런 마필들이에요. 지난번에 상대 조금 세지니까 지잖아요. 흥바라기에다가 볼트맨 세니까 지잖아요. 얘도 보면은 뭐 장산 카우보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걔보다 더 심한 그런 주포를 갖고 있어요. 그냥 얘도 지금 500kg인데 후적. 예. 아마 제가 본 중에서 아니야 옛날에 정지훈 중사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하여튼간 그렇게 커요. 지금 현존에 있는 경주마 중에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땐 주폭이 제일 크다라고 좀 제가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힘을 쓰니까 13초 4 잘못 뛴 거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3초 5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13초 4 눈으로 봐도 얘가 갖고 탄력을 내요. 내는데 흥바락이나 볼트맨이 탄력을 내는 거하고 틀리다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볼트맨 정도가 되면은 정말 힘 하나 안 들이고 뛰어요. 뭐 특별하게 이제 뭐 한두 번 질 수는 있겠죠.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 뭐 실수하고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만 뛴다면은 이 장산미일은 볼트맨을 이기기가 앞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10번 뛰면은 7번은 볼트맨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홍록대회도 지금 마이티팝입니다. 토요일째 나오는 마이티팝 있죠. 금화피를 이겼는데 조금 착차는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저는 여력이 아니라고 좀 트리플, 선스타트 이런 마필들에게 졌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노엘 엘비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장산 미사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난주에 뭐요? 유니콘 알파인가요?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건 누구죠? 누가 기승했죠? 그런 마필들이 유용해요. 등치 크고 이런 거. 지금 여기에 걸리는 마필이 지금 이 4번 원더풀 인디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3월 17일 김동수 기수가 1800을 떴는데 6차가 왔어요. 4월 18일 유승환 기수가 3차 고고 10월 2일 날 5차가 왔어요. 지난번인가요? 예, 지난번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뭐 이 장산 미사일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큰 주폭은 아니에요. 근데 주폭이 커요. 주폭이 큰데도 불구하고 장산 미사일보다 리듬은 좋아요. 리듬감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니까 자꾸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가만히 제가 말씀을 1800에서 입상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도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타면서도 딱 50m 늘어났는데 1800에서는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A1이에요. 정말 어떤 강자가 와도 막말로 소위 조금 거짓말 못해서 누가 와도 걱정스러운 게 없는데 1850m, 50m만 늘면 완전 이게 이제 벌써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00m 늘었는데 아니 저 등치에 100m 늘은 걸 못 이겨? 극복을 못해?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얘가 뛴 상대가 그렇게 센 데는 없어요. 스타블레이드, 뭐 ITU 이런 마필인데 능력은 지금 보여준 능력은 그거밖에 안 되지만 제가 본 말은 저거는 분명히 1800 정도는 극복을 할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뚜껑을 좀 열어봐야겠습니다. 글로벌 삭스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월요일날 영앤드 리치라는 마필 신마 국산 육감 그 마필도 좀 나오길 기대하는데 지금 안 나오는데 얘랑 동반 습부하는데 여력이 없어요. 근데 목요일날 부산말 위너스맨이랑 동반 스포하는데 여러분들 그 건빛 동영상 가서 보시면 100m 이후 그러니까는 직선 100m 골 100m 이전에부터 막 쳐지기 시작해서 한참 쳐져요.
제가 봤을 땐 지금 글로벌 삭스가 처지든 말든 뭐 그런 건 둘째 치고 얘 컨디션이 그 이전에 조금 아니다 싶었어요. 아니다 싶었는데 아주 결정타를 날리는 결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저한테 보여줬는데 이 경주에서 뒤를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원더풀 인디언도 말은 제가 여러분들 1800 이후 왜 극복 못해 그러지만 실전에 들어가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지금 황금 넣기 이마필 믿는 것도 좀 그렇고 KNS 이것도 좀 그렇죠. 히든 삭스 뭐 글로벌 삭스 황금 넣기 그런 마필들에게 다 진마필이에요. 그래서 축은 좀 선정을 할 수 있대 후착을 좀 이렇게 요것저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먹을 게 없는 경주가 바로 구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1200m 2등급인데요. 아이스펀치와 큐피드 미션. 큐피드 미션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이마필도 똑같아요. 460km 뭐 이렇게 나가는데 얘는 뭐 충분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1200까지만 아주 강한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800과 50m 늘어난 1550m, 50m, 1850m 그걸 극복을 못해요. 얘도 마찬가지다. 얘도 똑같잖아요. 네, 그런 단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1200m예요. 이걸 왜 1200m 시켰어요? 출전시켰어요. 조사가 그거 몰라서요? 관계자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니 1400 그러니까 그러니 알든 모르든 간에 1400 하면 얘가 조금 부족하니까 그래 1200 가서 이기자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금화피를 인정하기 싫지만 그냥 1400은 안 되죠. 1400 가면 상금 못 벌어. 1200 가서 상금 버는 게 나아. 뭐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흉이 있어도 감추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큐피드 그거는 그 사람들 몫이고 제 몫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1400에서 왜를 여러분들 제가 그랬더니 1400 그만큼 짧아지는 이유가 뭐냐고. 아주 탄력 좋아요. 12초 8 뛰어요. 지난번에 물론 5줄 오긴 합니다만은 1200에서 12초 3, 12초 8, 1400에서 13초 5예요. 그 다음에 13초 9, 14초 0 이런 거예요. 왜 거리가 늘어나면 라스트 걸음이 안 나올까? 네, 그런 단점 때문에. 근데 이 경주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큐피드 미션은 불안하지가 않아요. 얘보다 좀 빠른 마필이 하나 있던데. 예, 3번이 뭐예요? 마이오쿠. 예,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뭐랑 장군, 두손 몽군? 그 마필이랑 같이 동반수보란 그런 마필인데, 얘 순간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길게는 못 가요. 얘가 큐피드 미션을 얼만큼 괴롭히냐 이게 관건인데 안 괴롭혀도 상관없어요. 1200m에서는 큐피드 미션을 아까 말씀드렸던 A1이에요. 이 마필은 A1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이 11번 아이스펀치가 지난번 뛰는 것 그동안에 쭉 뛰는 걸 보면은 좀 자세가 높죠. 안으로 기대려고 그래요. 문세영 기수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왼쪽 체중에서 발을 바꿔주죠. 발 바꿔주고 똑바로 뛰어요. 똑바로 뛰는데 그거를 조금 빨리 서둘러서 해야죠. 우리 기술을 보면은 알면서도 4코너를 딱 돌아서 직선이 보이는데도 분명히 이마필의 단점을 알고 있을 텐데도 오른쪽 채찍을 써서 들어가게 만들어요.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왼쪽 채찍으로 바꿔요. 말을 똑바로 뛰게 해요. 그때 발 바꿔요. 똑바로 뛰어요. 늦었어요. 남들 다 저 앞에 가는데 그만큼은 얘는 지금 대각선으로 뛰고 있고 얘는 똑바로 앞에 말들은 똑바로 뛰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똑바로 뛰게 해가지고 이 격차를 이 짧지는 않지, 길죠. 350m. 지금 450m죠, 직선이. 코나 빼고. 그러면 거의 450m, 400m 이렇게 되는데 직선이 완벽히 돌아서면 400m죠. 그 400m에서 벌써 뭐 100m, 뭐 200m 왔어요. 중간쯤 오면 남들은 벌써 이만큼 가고 있는데 그걸 그때서 똑바로 뛰게 하면 안 되죠. 이미 그걸 알고. 그러니까 명기수와 아닌 기수의 종이장 한 장 차이는 바로 그런 겁니다. 분명히 그런 줄 알면서 들어가는 줄 알면서 오른쪽 채찍을 쓰는 기수와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수의 어떤 차이점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경주는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 걸리는 마필이 정주의 꿈입니다. 이 두 마필이 뛴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큐피드 미션이나 아이스펀치가 뛴 걸 보면 정주의 꿈이 지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죠. 올라섰습니다. 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이라는 컨디션 갖고 얘가 여지껏 뛰었으면 지금 50까지 떨어졌다 지금 80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80을 갖고 얘네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 정주의 꿈이. 저는 항상 이 님의 향기만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마필은 너무 많이 좀 실망시켜서 오늘은 그만 넘어가도록 하고, 하여튼간 이경주는 큐피드 미션과 아이스펀치가 보여준 능력에서는 앞서 있고, 정주의 꿈, 7번 정주의 꿈이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다 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0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첫째 주 6일과 7일 양인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많이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이번 주 토요일 주말부터 조금 기온이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예보는 뭐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닥쳐봐야 알겠죠.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